하시면 안 되는 좀 의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오신 분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변질 정책위 의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질 의장님께서는 현재 저희 민주통합당의 정책 수장으로서 이 어려운 지금 난국을 타게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변질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님 고향의 후배이시기도 합니다. 유승희 의원님 아버님이 청주 석교초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제가 성주 석교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아버님이 제 선배 되십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 아버님의 후배라고 진짜 삼촌모시기 잘못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문영진 교육감님 옆에 앉아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1989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있으면서 이념 교육 홍보 담당 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오늘 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민주통합당 정책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함께 참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반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여기 교육적대국장님 또 후배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자사고 특목고 또 제가 졸업한 청주고등학교도 일반교 고등학교에서 아주 지역에서 위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자유형 독립고등학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반교 고등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 중등교육 체계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뾰족하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지난번 정부의 교육정책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승희 의원 주관해서 좋은 토론 해주시면 우리 중등교육이 정성화되고 진짜 이제 중등교육과 고등학교 교육까지가 의무 교육하겠다는 그런 대선 공약들이 모든 정당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성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시간을 내주신 우리 변질 정책위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천 성동대사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당의 수석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우원식 노원구 을 의원님 모셨습니다. 역시 또 정책위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전 서울대 교수이셨던 김용익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 정읍 출신이시고 저희 또 당의 정책에 또 역할하고 계시는 유성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문영린 교육감님 말씀하시기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후대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발제자로 소개해주신 성렬관 경희대 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정상윤 경동고등학교 교장님이십니다. 유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 교육연구실장님이십니다. 서울자로 이병호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이십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오한근 인홍보 교육교모혁신 부장님이십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삼석 의원님께서 아주 짧은 거의 30초에 해당하는 축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수석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축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앉은 자리에서 그럼 해주시면은 네, 우원식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 이름이 바뀌어서 문화체육관광교육위원회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민 교육감 옆에서 반갑고요. 우리 저 정상윤 교장 선생님은 제가 경도보다 들어가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계시는데 이렇게 토론 자리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고 또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우리 교육이 좀 제자리에 설 텐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좋으신 토론을 하시는 거 저희가 국회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잘 듣고 또 그런 일들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위원이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다음 김용희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그렇기 때문에 30초 이내로 해주십니다. 예, 김용희 의원입니다. 문영희 선생님. 오늘 이런 저희 이 고등학교 교육 얘기를 하면 다들 가슴이 답답한데 오늘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 정읍의 우리 유성영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미방위로 적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일정을 여기에 참석하겠다 적을 때는 교과위 소속 의원이었을 때 여기를 정해놓았는데 최근 어제부로 미래 방송 미방위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와 있을 자리가 못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든 저는 그 교육 문제를 보면서 과거에 그 지역 명문고를 폐지해서 평준화로 갔다가 또 평준화에 대한 또 반성이라고 반성일까 거기에서 특목고 또 자사고로 가면서 또 고교제도가 아주 복잡하게 또 전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일반계 또 위기다. 이거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이냐 논의되는 걸 보면서 이 교육 정책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문제는 참 우리가 반드시 짚고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 정책들이 정말 100년을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육 정책을 국민적 합의로 수립하는 것이 시급은 이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의 토론과 논의가 그런 초석을 쌓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분간 또 교육과는 고별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께서 간략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 중랑갑입니다. 중랑에 면목고등학교하고 회원요고가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보고 면목고를 가면 대학 못 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이건 다 어른들 책임입니다. 저는 서열화 절대로 반대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니면서 행복하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정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김진우 선생님 계신데 제 아들이 고2입니다. 지금 아파서 어제 하루 종일 토하다가 오늘 끝내 병원을 간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병원 갈까? 데리고 가서 이제 다 나았어? 라고 하면 그 아이가 힘차게 공부하는 그게 교사 선생님의 손은 저는 마술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서열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마술손을 아이들에게 펼쳐주면 학부모로서 애간장 놓는 학부모의 가슴이 여러분에 대한 존경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예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5분간 장례를 정리한 이후에 조상식 동국대 교수님을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조상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일반계고등학교는 구인문계라는 용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상당히 고전적이고 엔트적인 그런 용어를 일반계로 바꿨는데, 사실상 일반계라는 용어는 공교육이 갖고 있는 역할 중에 일반 보편교육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계 위기 문제가 이미 용어 속에 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 지형도에서 그 의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위기라는 일반적인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실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속칭 2부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아주 응축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교육 제도나 정책의 개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도 전체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트랜스미션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원실에서 개최를 한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발제와 토론, 스님들 오신 분들 다 인사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는 20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론은 각 5분씩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발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송 교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실제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육학계에 대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참 큰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 교수님이 짧은 시간에 주제를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로 모신 5분 선생님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잘 셋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 당국이나 그 다음에 정책 개발 연구, 그 다음에 현장 교사, 그 다음에 외부 CEO 단체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 결론이 좋은 그런 내용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대 송영학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론에 기초해서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부터 공부가 시작되네요. 최용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론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공교육 일반교육 공교 살리기 토론의 취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 현행 고교 체제화에서 학생 선발권을 받는 특목고, 가서고 등의 성적 우수자들을 늘리면서 일반계 고교 위축 현상 심각. 2.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계 고교는 학생의 개인차가 크지만 이러한 격차가 고려되지 않는 교육과 맹목적인 입시 공부로 학생들의 좌절감 높음. 3. 자신들의 진로 계획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진로 진학을 부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시급. 4. 일반계 현행 고등학교 운영 체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일반계 고교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법제화 이런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인식하고 있듯이 갑자기 일반계 고교를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강한 문학적인 의무입니다. 뭔가 상당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유리한 표현이고요. 이것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성적 우수자들을 흡수해감으로써 일반계 고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된 다음은 반드시 진학 성적의 열쇠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학생 지도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만족감, 참여도의 하락, 수업 진행의 곤란, 여러 가지 이중고가 있습니다. 이삼중고가 있는 거죠. 이상과 같은 인식은 일반고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법제화 방안까지 연결이 된다면 중국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고교체제 개편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고교체제는 이렇게 두고 일반고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아까 교육감님도 좀 부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위기라고 보는 것이 실은 일반고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일반고가 처하게 된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일반고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느냐. 이 교육의 문제들이 일반고의 많은 문제이냐. 그러니까 특수성의 문제이냐. 아니면 한국 고등학교 전반에 놓인 보편적인 문제인가. 이것을 좀 분리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또는 각종 국책연구기관, 학회 등에서도 일반고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실체는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직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토론회가 그 중요한 부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의 일반고는 강북의 여타 지역의 일반고와 성격이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실은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된 일반고 문제는 일반고 전체 문제가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기피 대상의 학교다라는 것이 주로 문제입니다. 또 더욱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체가 중학교 졸업생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졸업자에 비해서 비대칭적으로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계 위기라고 통칭하기에는 그 논의의 대상과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담론 수준에서 우리가 일반고 문제다 그 이야기는 일반고가 기피 학교다 이런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네모칸에 그럼 일반고가 처하고 있는 위기는 뭘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일반고 선생님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업 성취도가 낮아져서 그 진학 성적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고가 학생의 학업 성취를 저하시키는지 상승시키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특성화고라든지 일부 또 자사고, 특목고의 성적 우수자들을 뺏기면서 입학 성적 자체가 떨어지고 그것이 진학 성적도 낮아지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낮거나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은 학교다.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서 좌절감이 풍부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의 성적 격차가 큽니다. 내신이나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일반고를 선택한 성적 우수자들과 심지어는 전문계고 특히 특성화고에 탈락한 성적 하위권 학생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러한 이질 집단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약하고 또 입시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교사들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고요. 4번 수업의 난진의 현상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문제행동 위반 학생이 증가하고 수업 참여가 적다는 것이고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야, 너 조용히 해. 너 왜 짜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진도도 나가기 어렵다는 게 그런 것이고요. 5번은 부정적 또래 집단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학교의 학업적 그리고 규범적 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6번 학생 지도상의 고충이 있다는 것이고요. 7번 직업진로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문계 진학에 실패했다든지 또는 중간에 진로를 변경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실은 직업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고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하고 직업 위탁교육에 입학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교육받을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2013에도 이런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제가 일반계 고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2, 5, 6번 동그라미 한번 써보실래요? 1, 2, 5, 6번의 문제는 실은 고교체제 분화에 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교 스스로 자초했다기보다는 고교체제가 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3번과 4번은 일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고교가 그 초에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고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이사교육 기반을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결국은 일반고의 문제는 깊이의 문제이며 우리가 숙고해봐야 될 것은 일반고가 초래한 문제이냐 아니면 일반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목고가 일조한 것은 있는데 사실 특목고 수는 아주 적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학생 비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자사고가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게 자사고 정책입니다. 왜 자사고 정책을 잘못했는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사고가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사고요? 사교육 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왜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손 드시고 내 옆에 이거 누르시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따로 이제 방과학습이나 이런 걸 돈 내고 하는 돈 내고 수익자. 네. 그 사교육과 공교육의 그 개념의 구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도 깊고요. 또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가치가 다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쉽게 모호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사교육이다 공교육이다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공비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그래서 텍스머니요. 세금으로 운영되느냐.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입니다. 자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이고요. 다만 자사고가 제도화된 교육이고 국가의 관리하에 있죠. 그것은 공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공교육이면서 사교육인데 대한민국 그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자립도 사립고 같은 거 말고요. 이제 자사고가 되게 상당히 보편화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을 사사화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사교육인데 첫 번째는 공비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한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사교육이고요. 그렇게 보면 학원과 자사고는 같이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충분하지 않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교육학적으로 사교육에 해당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그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귀족 학교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귀족 학교라는 게 근데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이제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교육이 공교육화되는데 그 전에는 교육이 귀족 교육이었거든요. 바로 교육이 프라이빗해서 그런 것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사고가 왜 잘못된 정책인가 하면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기 시작한 상당히 역사적인 계기였다. 그런 것인데 우리 사회가 자사고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이것이 사교육적인 성격, 학원과 같은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실은 낮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로마 때 이번에 6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한 선배 프로젝트에 의해서 일반고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손계성 교수가 정리하신 건데요. 2010년 자사고가 되면서 이제 같은 학교에서 자율형과 일반고가 자율형이 되었을 때 고소득집은 5.6% 증가하고 저소득 비율은 8.6% 감소하는데 이게 지금 11년, 12년, 13년 더 사이에 벌어졌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8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사고가 빠져있긴 한데요. 외국어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소득집을 보면 외국어고 44%, 일반계고 13%, 실업계고 3.68%인데
자사고가 그나마 그 저소득층이 있는 것은 이제 소위 사회자 조정 때문에 그렇고요. 강제라도 안 했으면 훨씬 더 이제 계급적인 분화가 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지역과 그 다음에 삶의 분화를 계속 일으키는데 교육에서 분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 부유층들이나 자본가 계층이나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평등의 그런 바로미터는 군대에 나가야 된다는 것과 교육을 평등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군대에서는 지금 거의 예외가 없지만 교육에서는 교육 고교 체계가 분화되는 것은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 신분 배제와 지역 이 분화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서울시 사례만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서울만 신경 써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서울시 그 학교 선택제에 대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 이제 고교 선택제로 인해서 일반계 고교 간에도 이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피학교나 문제식 삼고 있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해도 그건 대한민국 고등학교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1단계 지원율 상위 30개 학교와 하위 30개 학교의 지원율이 10배는 아니고요. 7,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9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는 출발점이 같죠. 상위, 그러니까 이제 인기학교와 소위 비인기학교 간의 중학교 내신 10% 비율, 공부를 꽤 잘했던 학생들이 출발점이 거의 같은데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벌어집니다. 하위 학생들도 벌어집니다. 특히 그 하위 학생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깊이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와 보충 문제가 심하고요. 또래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래 집단 효과가 2배 이상 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더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12년, 13년도 연구가 거기서 끝나서 그렇고요. 10페이지 보시면요. 북부, 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1페이지 강서, 이 상위 10%와 하위 20% 학생들의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식 지원 학생들의 비율도 17%에서 12% 한 0.7, 그러니까 70% 정도로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학업성 지도평가 결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대학 진학률 차이도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201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더 벌어졌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제 감은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연도별 중학교 내신 성적 대비 일반고 진학 현황을 보시면 그 진학색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좀 덜 진학색은 점차 높아지고 있죠. 하위 학생들은 계속 일반고 진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2011년 성적 상위 10% 비율 오른쪽에 보시면 자사고 학생들이 10% 학생들을 24% 그러니까 4분의 1까지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뭘까요? 저는요 고교체제 개편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고교체제 개편하지 않고 일반고를 좀 도와줘서 전부업시킬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체제 개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살리기가 오늘 주제인데 공교육을 죽여놓고 거의 죽여놓고 완전히 죽으려니까 떨어뜨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 때 지금 국제정하고 이 자사고 사회자 전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전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걸 예상하고 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 15% 전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15% 전형을 만든 것도 굉장히 이쪽에서 또 요구하고 또 중재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냐 토론했던 것과 똑같지 않나. 그렇게 비율을 비약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논리상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 이야기는 이것보다는 더 급진적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조차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고교체제 개편의 시급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거기 보시면 선발의 자유가 아닌 교육과정 자유의 운영의 자율성을 통해서 다양화해야 된다. 선발은 학생 선발은 학교 유형별의 차별을 없애고 대등하게 희망자 중에서 모두 선지원 초춘촌으로 가야 된다. 수평적 특성화 및 다양화로 가야 되지 수직적 서열화가 돼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목고 정책에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되고요. 고교체제 개편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고교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 고교 무상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방향은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일반 고로의 전환이 중요한데요. 지금 고교 무상 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의 그 교육은 1985년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90% 넘었고요. 지금 99%를 상회하는 완전 취약 단계입니다. 고교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도 지금 고교 무상교육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15페이지 하단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사고가 공교육 이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성이라는 것인데요. 자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립형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보조를 안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 독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화하고 충돌합니다. 이번 무상화 시점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꼭 의원님 국회와 서울시 의회가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제 일반고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로 다 지정돼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요. 첫 번째는 협력 수업, 그 다음에 전문적 교사 공동체, 그 다음에 학교 규칙에 대한 3자 협약. 이게 핵심적으로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혁신학교의 전략은 고등학교 한국 교육의 표준 전략이지 일반계만 살리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제가 정리를 하면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속물주의와 과잉 경쟁을 그 부산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지식은 많이 들었지만 한국 사회의 지성과 철학이 약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양과 지성이. 그래서 이 일반계고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고요. 구미사회에 비해서 한국은 한국전쟁과 일제의 강탈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다시 포맷된 사회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회는 이 귀족형, 그러니까 이제 독립형 사립고를 원래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정책에 있다기보다는 역사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한국 사회는 그런 현대사의 불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교육의 공공성은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국가를 강한 공공성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한 역사인식이고 약한 지성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지금 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무만 보다가 숲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반계 고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신축적으로 봐야 될까는 그보다는 그런 표현자님께서 준비를 네, 발제가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 교수님께서는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 위기를 둘러싼 문제 상황들, 그다음에 실제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황,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안 이렇게 제시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 교수님 주장은 일단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공공성을 다시 확립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발제 이어서 이제 토론을 들어가는데 토론 순서는 우리
자료집에 실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보시기에 혼란이 없을 것 같으세요. 먼저 이병우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5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앞서 발제자께서 일반 교육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고등학교가 현재 진학생을 조사하고 교사학생 성적에 대한 피해라든지 수업의 난진행 문제라든지 학생 지도층의 고충 다양한 것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고등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구조적인 사회가 해결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진로 연계 교육과정의 다양화 또는 특성화죠. 체계적인 진로 탐색, 설계 기회 제공 등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으로 내게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교 체제 개선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현행 고교 체제에서 일관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독점고 교육입니다.
구조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에 체제와 고등학교의 기능에 비추어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는 대학 입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입 입시 위주의 교육만이 아니라 과연 고등학교 속에가 우리들이 어떤 인재를, 어떤 인간 혹은 어떤 시민을 길러내실 것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속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혁신의 성과, 변화의 성과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교육활동의 변화, 아이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토론이라기보다 또 다른 발제라고 할 정도로 실제 발표 내용이 일반고의 위기 문제의 근원과 쟁점들을 그다음에 또 개념적인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윤 경동고 교장선생님께서 일단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동고등학교 정상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동고등학교는 현행 고교 체제로 본다면 그 자율고에 속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 주제인 일반 고등학교의 그 대상학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동고등학교도 2011년 3월 이전에는 일반 고등학교였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령 고등학교를 변하면서 그 변화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토론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자이신 성 교수님의 그 논고를 지난 토요일 날 받고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이제 현장 교원인 저로서는 역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르시구나. 어떤 문제의 핵심, 그 맥을 제대로 짚으셔서 아주 명쾌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안들이 결국 입법화돼서 제도가 바뀌고 학교 현장으로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간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학생들은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지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35년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정책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단 성 교수님의 고교 체제 개편,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돼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 정책의 양대 목표인 평등성, 수월성 중에서 평등성에 기반을 둔 제도가 되다가 이제 수월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짜깁기 하듯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큰 틀이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엉클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고 위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성 교수님의 그 일반교 문제가 일반고는 기피 학교다라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39쪽에 1번, 보다 40쪽에 2번 문제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2011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그 학부형들이나 특히 이제 동창들은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서 우수한 학생이 유입되리라고. 2010년 그러니까 일반 고일 때 저희 학교 입학한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상위 10% 학생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처음 자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상위 10% 학생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정원은 480명에서 390명으로 줄었지만 정원을 감안하더라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17명. 그래서 우리가 자공으로 1년 교육활동을 한 것이 인정을 받나 보다 했는데 올해 신입생들은 3명이 됐습니다. 물론 내학급이 미달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학생들을 보면 상위 10% 이내 학생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위 50%, 하위 50%의 비율을 보면 23.7%, 76.3%입니다. 그러니까 1대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은 열악한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구성이 된 한 학급에서의 상하의 격차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송교수 씨도 말씀하신 그 수업의 난진행 형상, 또래 집단 문제가 되는, 예전에는 그래도 비슷비슷한 집단 학생들이 있으면 그 또래에서 뭔가 학생들이 학교에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전에는 이제 체벌이 반영화 되었을 때는 독특한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상처받는 시대가 됐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정년을 못 채우시고 학교를 떠나시는 명예퇴직자도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그럭저럭 집행에 나가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그래도 묵묵히 교육적 사명감 때문에 학교를 지키시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에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열악한 성적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를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기피할 수는 없잖아요. 배정해 주신 아이들 잘 받아서 잘 가르쳐보자. 근데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또는 잠재력이 있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어차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도와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뭔가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해보자. 다행히 제가 지금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는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를 부러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억 원의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들 열악한 거는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은. 그래서 저희는 그 2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2년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결과가 어떤 그 성과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있는 게 재미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 재학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도 2년 동안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 끝에 비교적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는 대학도 잘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 학급이 미달이 났습니다.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는 미달되면 강제 배정이 없이 정원이 39명인데 우리 26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하려고 근데 저희가 볼 때 혁신적이지만 그게 가장 교육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원칙에 충실한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좀 혁신적이다, 실험학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교육 수요자, 특히 학부형님들은 외면하신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선생님들의 어떤 좌절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 수요자에 맞춰서 다시 입시 교육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전히 학부형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조금 통제를 해서 일단 대학 입학 성적을 내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런 충돌의 문제. 그래서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평가라는 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저희들의 어떤 성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계속 평가는 제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 어떤 작은 몸부림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구조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복잡해서 하루빨리 위기 일반 고등학교가 정상화돼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경동고등학교가 일반고가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고등학교 지형들에서 나름대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성 교수님의 주장대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있어야만이 이런 내부적인 노력도 성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김진우 좋은 교사운동 공동대표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차원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국공고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공고인데 서울공고는 좋은 공고에 좋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근무하기 힘들어하는 학교가 이제 국공고인데 그 학교에 근무하다가 이제 노원고등학교라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제 전근 가신 분 얘기가 국공고 때 정말 힘들었는데 노원고등학교는 더욱더 힘들다. 차라리 국공고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비단 그 선생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예전에는 빨리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옮겨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고가 더 낫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실태 조사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과 대안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대단히 동의를 하고 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이 문제가 고교 서열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그 고교 선택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선택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발제자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또 교총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의 인식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교 선택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45쪽, 46쪽 부분에 있어서 고교 선택제라고 하는 걸 어떤 학교 선택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상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고교 선택제 서울에서 되고 있는 고교 선택제는 크게 보면 무시형 전형이라고 하는 이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조금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학군 내에서 하던 부분들을 조금 지역을 넓혀서 다른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떤 면에서 이제 강남 그 8학군에 있던 그 일종의 특혜라고 인식되는 부분을 다른 학군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개방하자. 그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뭐 어떤 학교 선택권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인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서열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원인 진단에서 정확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론 학교 선택제 이후에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학생 학부모의 선호와 기피에 대한 잠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 배정으로 혹은 등거리 배정으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표면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표면화되는 것들을 다시 거꾸로 그런 강제 배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덮어버리는 것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고 약간 시대 역행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의 또 다른 경쟁력 저하의 부분이 자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냐 교육과정을